오늘은 우선 처음 시작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말 진짜 기본이 되는 거라서 아직까지 그게 크게 볼만한 건 없고, 그냥 이제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 한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니까, 자신이 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좀 다음 영상을 보고 이제 나는 막 그림을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배우고는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보면 조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다가 다 써놓기는 했는데, 근데 영상으로도 한번 찍으면서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도록 그러려고 만드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영상을 안 보고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 그림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우선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먼저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 이 점, 선, 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은 다들 알다시피 그냥 점이에요.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선은 말 그대로 그냥 선이고, 면은 점보다 좀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이 지금 제가 칠한 이 면적도 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했고, 이 면적이 충분히 면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일 경우에는 면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고 있는데, 우선 그림을 시작을 할 때 보통 다들 스케치를 하잖아요. 스케치 보통 뭐로 해요? 스케치는 보통 선으로 하죠. 선의 종류에는 직선이 있고, 그리고 곡선이 있어요. 직선은 말 그대로 그냥 일자로 쭉 뻗은 선이고, 곡선은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휘어 있는 선을 보통 곡선이라고 하죠. 우리는 처음 그림을 시작을 할 때 스케치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밑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밑그림을 직선도 사용하고 곡선도 같이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는 보통 스케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대충 막 되어 있으면 러프 스케치라고 하는 거고, 좀 더 정교하게 따 있으면은 그 스케치가 선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한 도형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 직선만으로 이루어진 도형 같은 경우에는 육면체가 있죠. 이거는 지금 투시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넣고 그냥 단순히 스케치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직선만으로 이루어진 스케치예요. 그냥
정말 간단하죠, 육면체 그리기. 그리고 곡선도 같이 들어간 그림을 스케치를 해볼게요. 정말 간단해요. 원기둥.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랑 직선이 합쳐진 거죠. 네. 근데 이 스케치라는 게 꼭 선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보통 사람들은 다 스케치를 하는데 면으로도 스케치가 가능해요. 그거를 면 스케치라고 해요. 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냥 면적을 사용해서 면 단위로 표현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어요. 이렇게 바로 넓은 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면 스케치죠. 근데 이 면 스케치가 지금 이렇게 육면체처럼 간단한 거를 하니까 그냥 정말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뭐 좀 되게 구체적인 그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더 심화된 인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풍경이라든지 그런 거 그릴 때는 아무래도 바로 이렇게 면 단위로 스케치를 진행을 하기가 힘들죠. 바로 면 단위 스케치는 명암 표현도 같이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은 보통 잘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면 스케치는 신경을 쓰지 말고 선 스케치 위주로 해서 스케치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케치 연습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계속 그리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 스케치라는 거를 무시를 하면은 안 돼요. 왜냐, 이 스케치는 내가 앞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진행을 할지 그 방향 같은 거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예요. 이 스케치를 하면서 내가 뭐 여기는 어떤 색을 넣고 여기는 또 어떤 색을 넣고 뭐 빛은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 또 여기는 어떤 디테일을 해주고 또 여기는 또 어떤 디테일을 넣어주겠다. 이런 설정들을 내 머릿속으로 계속 구상을 하고 손으로 구현해내는 게 스케치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림을 접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 진짜 쩐다 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케치라는 단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하면서 좀 더 내 생각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아마 그림을 자주 그렸던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스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선 연습도 돼요. 선 연습. 선 연습은 할 필요 없어요. 보통 미술학원 가면은 첫날에 이거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그냥 빽빽하게 선, 직선들 계속 넣고. 이거는 보통 수작업을 할 때는 종이 크기가 되게 일반적으로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팔 전체 보통 사람들이 쓸 때는 손목만을 가지고 선을 써요. 근데 이러면 별로 안 좋고 최소한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활용을 해서 선을 쓰는 게 좋아요. 선을 크게 쓸 줄 알아야 뭐
종이 크기가 어떻든 간에 좀 자유롭게 그려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선 연습을 시키는 거기도 하고, 또 짧은 선이라도 연습을 많이 시키긴 하는데, 이거는 그림을 좀 더 자유자재로 그려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페인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선 연습을 일부러 찾아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수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때는 선 연습을 따로 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표현을 하는데 진짜 똑바른 직선이 필요해요. 쉽게 직선이 그어지지 않아요. 별로 큰 화면도 아니기는 한데 뭐 진짜 올곧은 직선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선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죠. 이제 좀 긴 직선인데 내가 이걸 정말 똑바로 긋지를 못하겠어. 컴퓨터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냥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쭉 내리면은 바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수작업을 할 때는 좀 힘들죠. 방금 그은 거는 그냥 제가 Shift 안 누르고 일자로 그은 건데 뭐 이런 간단한 직선을 못 그린다면은 선 연습을 조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선 연습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는 스케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선 연습도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하면 좋아요. 뭐 나쁠 건 없어요. 기초를 튼튼히 해서 손해보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로 근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보면은 특히 처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스케치를 막 이제 자유롭게 하는데 선을 좀 더럽게 써요. 선을 더럽게 쓴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뭐 머리카락 같은 거 그린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곡선이나 직선적인 형태를 그린다고 할 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쭉 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짧은 선들을 되게 막 연달아서 쓴다든지 이러면은 선이 되게 더러워 보여요. 또 필력도 없어 보이고 이런 만약에 본인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은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이런 분들은 선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의도한 대로 곡선이든 직선이든 그 선이 그냥 자유롭게 어깨 전체를 사용하면서 그거 지기만 하면 돼요. 그럼 굳이 따로 선 연습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좀 더러우면 어떠냐, 나중에 깔끔하게 따면 되지 하는데, 글쎄요, 이게 나중에 깔끔하게 따는 거랑 처음부터 깔끔하게 하는 거랑 그거는 좀 큰 차이가 있죠. 또 스케치 자체도 깔끔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더럽게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 그리고 원 그리는 거. 원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어려워요. 원 그리기. 원 저 진짜 못 그리거든요. 막 되게 친구들 보면은 그냥 한 번에 진짜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되게 참 쭈글쭈글하죠.
원을 잘 그리는 방법은 이거는 그냥 연습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각형 틀을 정해놓고 일부러 만드는 원이 아니라 한 번에 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원을 잘 그리기는, 동그란 원을 잘 그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중에서 그냥 몇 바퀴 돌린 다음에 한 두세 바퀴 돌린 다음에 아니면 세네 바퀴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이에다 대고 선을 긋는 것 같아요. 뭐 방향은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적당히 예쁜 원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쪽 방향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네요. 이거는 각자 개인이 연습을 해보면서 익히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그림이 다 똑같지만 많이 그려볼수록 더 잘 되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선을 잘 쓰면 좋은 게 보통 그림을 좀 그려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이 스케치한 것만 봐도 아니면 선 1획을 그은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죠. 이거는 보통 필력이라고 하는데 필력은 주로 내가 얼마나 힘 조절을 잘 하느냐, 그러니까 선의 강약 조절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힘 조절이고 강약 조절이고 잘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필력 강약 조절이라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선을 약하게 긋는 거, 좀 중간적으로 긋는 거, 또 힘을 더 주는 거, 세게 주는 거, 이렇게 각각 따로 선을 그어주는 이런 강약 조절도 있겠지만 한 선에서 강약 조절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냥 대충 느리게 그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네. 선을 그을 때 보통 스케치를 할 때 강하게 잡아줘야 될 부분이 있고 연하게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면은 아무래도 좀 더 그림이 멋들어져 보이지 않을까. 또 그만큼 그 사람이 그림을 많이 그려봤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니까. 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손 연습을 따로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준비는 안 해놨고 제 블로그 이미지로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는 톤이라는 게 있어요. 톤. 보통 톤이라고 하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좀 알 것 같아요. 뭐 저 사람의 목소리 톤이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근데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그 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에서 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말로 풀었어야 될까? 진하게 정도? 네. 뭐 선이든 면이든 점이든
뭐 흑백이든 색깔이 들어간 컬러든 그 진하기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톤을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톤이라는 게 풍부할수록 그림이 정말 깊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진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톤을 많이 나누고 좀 리얼하게 그리는 그림에서는 진짜 수많은 톤들이 존재해요. 뭐 보통 가장 간단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프레임을 많이 나누고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하니까 뭐 밝음, 중간, 어둠 이렇게 세 단계의 톤 변화 정도로만 주고 그림을 그리는데 좀 리얼한 그림을 그릴 때는 아무래도 이 다양한 톤 변화를 주게 되죠. 그거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블로그에 같이 이미지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별거는 없고 그냥 여기 이거 인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체 쪽에 자세히 보면은 이쪽 이거 보면은 애니메이션처럼 일단 제가 단순하게 3단계로만 나눠놨어요. 이쪽에 밝은 면 있고 여기 중간 면 그리고 어두운 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이렇게 3톤으로 보통 애니메이션은 그림이 이루어져 있고 좀 더 실사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거는 스케치 선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실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아까 그것보다 이 옆에 것보다는 중간 톤들이랑 밝음이 좀 많이 그 경계가 허물어져 있고 어둠 톤들이랑 그 중간 톤도 같이 경계가 좀 허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림을 좀 내가 리얼하게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이랑 톤을 나누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톤 변화 그리고 그라데이션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나는 단순하게 그냥 뭐 애니풍의 그림 캐주얼한 그림 뭐 그런 거를 그린다고 할 때는 진짜 애니풍처럼 3단계 정도의 톤 변화를 줘도 괜찮아요.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각자 개인의 그림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음. 그러면은 이제 이 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채도로 나누는 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채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수채화를 사용할 때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채화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순도 100%의 파란색을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물을 조금
적게 탄 파란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물감 원색에 가까운 그런 파란색이라고 하면, 이제 물을 한 70%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니면 60% 정도? 물을 어느 정도 넣었어요. 물을 어느 정도 넣은 상태에서 이 내가 골랐던 똑같은 물감을 씻게 되면 좀 더 그 색이 옅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물을 좀 더 타게 되면은, 정말 물을 많이 타게 되면 이 정도 톤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톤이라고 하는 거는 섀도우를 사용해서 먼저 톤을 나누게 되면은 뭐 이런 느낌의 톤 나누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사용된 거는 이 색, 이 푸른 계열의 원색이 사용됐는데 섀도우를 낮춰서 그 톤을 여러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는 반면 명도 단계로 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원색 파란색을 쓸게요. 원색 파란색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두운 색을 써서 명도를 진하게 한 톤 구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두운 색을 뭐 블랙을 조금 탔다, 뭐 그런 정도고, 이제 블랙을 좀 많이 탄 파란색이다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의 좀 더 남색으로 변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명도 단계를 이용해서 톤을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 보통 이거는 수작업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컬러링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기는 한데, 처음에 미술학원에 가서 배운다고 하면은 선긋기 다음으로 아마 이렇게 톤 변화를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보통 톤은 그냥 12단계 이상으로 쪼개주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충분히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볼 거는 이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는 안 봐도 되고, 여기 이 톤 변화 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화이트를 아무것도 안 칠해진 거를 0단계, 0단계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연필을 조금 더 연하게 올린, 가장 연하게 올린 1단계, 그거보다 뭐 한 단계 좀 더 높인 연필을 한 번 더 겹친, 그래, 연필을 한 번 더 겹친 색, 10단계, 11단계, 11단계는 블랙으로 보통 봐요. 그러니까 화이트에서 블랙까지의 단계를 나누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들을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그림이 풍부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앞전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물감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컬러를 사용할 때를 예를 든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흑백으로 톤을 넣을 때, 그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 톤들을 얘는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따닥따닥 나눠져 있는 톤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려면은 그라데이션이라는 거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라데이션은 별게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된 거는 지금 제가 미리 해놓은 거기는 한데, 이걸 보면 돼요. 이거는 그냥 필압 조절을,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릴 때는 필압 조절을 하고, 손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힘 조절을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간단해요. 손그림 하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연필을 쥐고 있어요. 뭐 HB 정도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B나 4B면은 좀 더
많은 단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진한 선에서 점점 아이씨, 연해지는 거나 연한 거에서 점점 진해지는 거나, 뭐 어느 쪽이든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좁아가지고 이상하겠는데, 하여튼 힘 조절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풍부한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컬러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컬러를 쓸 때도 내가 힘 조절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많은 단계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 다른 색을 한번 섞어 볼게요. 주황색이랑 보라색. 이 둘이 참 원색으로 그냥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눈만 아픈 그런 색이긴 한데, 이 둘을 한번 섞어 볼게요. 둘을 섞는 방법은, 이거는 물감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 경계에 각각의 색들을 조금씩 사용을 해줘요. 물론 힘 조절을 해주면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몇 번씩 붓질을 하다 보면은 그 경계가 조금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두 색이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합쳐져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둘이 색이 지금 전혀 생뚱맞아가지고 뭐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색을 섞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은 계열색에서 표현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하늘색이랑 파란색. 경계가 조금 더 진한 색을 사용할게요. 네. 이 두 가지 색은 같은 계열색이라서 좀 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서로의 색을 중간 톤들을 계속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새 그 영역이 허물어져요. 서로의 영역이 허물어져요, 경계가. 네, 그렇게 해서 색이 섞이게 되는 거죠. 두 색이 자연스럽게 이제 톤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두 가지 극단적인 색을 사용해서 그 두 개 경계를 허물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브러쉬질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톤 단계가 좀 더 많을수록
브러쉬질을 좀 더 적게 해도 돼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다고 하면은 그 경계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많이 중간 톤들을 점점 많이 찾아주면. 그래서 여기서 톤 변화를 내가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진짜 내가 톤 변화를,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톤이 변화하는 걸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 중간 색들을 많이 찾아주고 톤을 점점 쪼개주면서 그림의 깊이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일지는 몰라도 내가 직접 색을 써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도 오고 뭐 재미도 붙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 제가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아이오아이의 멤버 정채연 양을 연필 소묘를 했던 거예요. 예전에 선물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톤이 좀 많이 나눠져 있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12단계의 톤 정도로 해가지고 그렸던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0단계, 0단계가 있고, 여기 눈동자 같은 경우랑 여기 이런 거 11단계, 가장 끝 블랙 같은,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톤 블랙의 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 톤들이 정말 많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톤들이 정말 많이 쪼개져 있을수록 그림이 정말 풍부해지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톤 연습을 조금 하면서 익혀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 뭐 사진 모작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익히면 될 것 같아요. 흑백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끝으로 컬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 예전에 제가 인물화 그렸던 건데 사진 모작한 거예요. 사진을 보고 그린 건데, 이 그림이랑 아까 그 그림도 제 블로그에 과정이 있으니까, 포스팅되어 있으니까, 뭐 보러 오고 싶으신 분은 보러 와가지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때는 그래도 좀 더 그림 그리는 거 설명을 하느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써놨을 거예요, 블로그 포스팅에. 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컬, 컬러로 사용이 된 건데, 컬러가 사용이 된 건데, 자세히 보면은 톤들이 정말 많이 나눠져 있어요. 뭐 0번 톤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1번 톤들, 콧등이랑 눈동자 같은데 1번 톤들이 있고, 여기 머리 뿌리 가장 어두운 부분 11번 톤이 있죠. 이거는 좀 더 단계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16단계니까 15번 톤 정도? 그리고 막 중간에 중간 톤들이 진짜 많아요. 손의 어둠이더라도 한 뭐 6번, 7번 정도 된 그런 어둠? 6에서 7번 정도 되는 그런 어둠들로 명암을 잡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에서 7번 정도 되는 것들로 잡아주고, 목의 어둠 같은 경우도
완전 블랙이 아닌 이게 16단계니까 한 12번 정도 되는 그런 톤들로 잡혀 있고, 셔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색상 자체가 좀 밝은 색이라서 이런 거는 뭐한 4번 톤 정도, 뭐, 네.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톤을 나눠주다 보면은 그림이 좀 많이 풍부해 보이지 않나. 또 풍부하게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직접 해보면은 쉬워요.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첫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 거라서 좀 많이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도 앞에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더 보강 설명을 해서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뭐 그거는 제가 동영상을 확인한 후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우선은 지금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이 내용들로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보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림은 진짜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해요. 많이. 정말 많이. 그림 장수는 절대 배신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보기만 하면은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직접 자기가 그려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니,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칠게요. 다음에는 빛과 색에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좀 들고 올게요. 이거는 초반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도 계속 잡아가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배우는 사람들을 좀 지켜보면은 색을 쓰는데 두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색을 시작을 하는 방법? 뭐 그런 걸로 해서 시작을 할 테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